영포자는 없다. 자, 오늘 영상은 며칠 전에 있었던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비교적 낮았던 문제 21번 있거든요. 예, 21번.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같이 하고, 그리고 요령도 같이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번의 문제는 이렇게 있고요. 밑줄 친 거에 밑줄 친 거의 의미를 적절하게 찾는 거예요. 밑줄은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이거는 여러분들 해석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안 하면은 해석이 여러분들이 그냥 갇혀 있는 해석을 해버리면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is grounded 이게 여러분들 감금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밖에 외출을 못할 때 You are grounded for a week 이러면은 너 일주일 동안 못 나가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그 뜻으로 가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안 되고 다른 뜻입니다.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in fiction이 소설로 이런 뜻이잖아요. 소설. the boost 그 어떠한 증폭은 소설에 의해서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문맥상 자연스럽게 해석을 찾아가야 돼요. 네. 자, 밑줄 친 문장은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냥 직역으로 해석을 했어요. The boost 어떠한 증폭 그 증폭은 in fiction 소설로 is grounded 기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지만 대충 이런 뜻이다라고 어떤 감은 잡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 모의고사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동일한 같은 건 방법입니다. 이 밑줄 친 이 문장의 그 의미를 찾는 거, 밑줄 친 의미를 찾는 거, 이거를 푸는 요령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 밑줄은 이 지문의 핵심 내용, 즉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 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밑줄은 필자의 주장, 필자의 요지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아닌 경우는 그거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필자의 주장과 의미가 없는데 밑줄 친 의미를 쳐가지고 그걸 문제로 낸다? 그거는 그 문제 낸 사람은 제가 미안하지만 바보입니다. 예,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는 바보들이 문제를 내는 거고요. 정상적이고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면은 필자의 주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장을 찾아서 거기에서 밑줄을 칩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를 안 내면 그건 바보 소리 듣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내실 일이 없죠. 자기가 바보 소리 듣는 거니까. 네. 즉 여러분들은 이 밑줄 친 의미, 이 문제 21번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가장 핵심 요령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필자의 주장, 필자의 요지를 무조건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캐치를 하면 비교적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거를 캐치를 못한다. 그러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독해를 잘하면, 내가 해석을 잘하면 영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잘못된 생각이고요. 독해하고 해석을 잘하면 물론 도움은 되죠. 하지만 독해하고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필자의 주장을 찾아내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필자의 주장을 찾아내는 거는 그거는 어떤 논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성적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논리와 이성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독해와 해석을 한다? 네, 못 찾습니다. 필자의 주장 못 찾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한 큰 오해예요. 오히려 독해를 80% 정도 해도 논리력이 강한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논리력, 이성적 판단 그거를 더 높여야 돼요. 그거를 높여야지만 문제 푸는 게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은 독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논리력, 이성적 판단 그것에 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리력하고 이성적 판단을 높여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맨 앞에 문장이에요. Basing yourself worth on climbing performance puts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문장을 보고 읽었을 때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딱 나오는 게 저 put이라는 put. 저게 동사가 딱 잡혀야 돼요. 예. 일단 첫 번째입니다. 예, 저게 메인 동사구나. 딱 잡혀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 그리고 base A on B 이게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베이징 저게 동명사로 쓰인 거지 사실은 이제 베이스에서 온 거예요. 베이스 기반하다 근거를 두다라는 베이스 여러분들 흔히 쓰는 단어예요.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베이스. 예. 그래서 베이스 something A를 기반을 두다 뭐에 on B 이거예요. 예. 자, 그럼 해석을 하면 베이징 베이스에서 온 거예요. 베이징이니까 동명사죠. 그래서 기반 두기 아니면 기반함 이렇게 명사로 하죠. 베이징 기반 두기 뭐를 yourself worth 너의 자존감을 기반 두는 거 어디에 on climbing performance 암벽 타기 성과에 예, 암벽 타기 성과에 너의 자존감을 기반을 두는 것은 거기까지가 주어입니다. Put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이건데 요것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 구성이 보여야 돼요. 주어가 put you 너를 둔다, 가둔다,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at something.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뭐뭐가 뭐를 어디에 put 놓는다, 걸리게 한다, 가둔다 이런 뜻이에요. 예. put이라는 게 워낙에 광범위한 뜻이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딱 봤을 때 뭐뭐가 너를 어디에 가둔다. 이 put은 가둔다가 어울립니다. 가둔다. 자, 그리고 저 whim이라는 저 단어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뭐 어려운 거 없죠. 외부 요인들의 the whim 변덕 그 변덕이에요. 예. whim이라는 거는 on a whim 하면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whim이란 단어 나오면은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 그때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거, 그게 바로 whim입니다. whim. 예, 변덕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한번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basing your self-worth 너의 자존감을 근거 두는 거 어디에? on climbing performance 암벽타기 성과에 너의 자존감을 근거 두는 것은 put you 너를 어디에 둔다?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들의 변덕에 너를 가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좀 약간 난해한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할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전하고자 하는 요지는 뭘까?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이 나온 게 이유가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put you 너를 가두는데 어디에다 가두냐면은 외부 요인들의 변덕에 너를 가둔다고요. 어떤 자존감이 외부 요인들의 변덕에 너를 가둔다. 즉 자존감이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존감이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변하는 게 긍정적인 현상일까요? 부정적인 현상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의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지켜라, 소신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즉 외부 요인들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은 이 첫 문장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external factors 외부적 요인들의 the whim 그 변덕에 따라서 즉 외부적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your self-worth 너의 자존감이 베이징 근거를 두는 것은 put you 너를 가둔다 너를 나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후에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These factors may be random and misleading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hese factor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분명히 앞에서 온 거거든요. Basing your self-worth, 너의 자존감을 근거 두기 어디에? On climbing performance, 암벽 타기 성과에 너의 자존감을 근거 두는 것은 puts you, 너를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들의 변덕에 너를 가둔다.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은 these factors가 가리키는 거는 external factors, 외부적 요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 자, 그 외부적 요인들, 이러한 factors, 외부적 요인들이 뭐하다고요? Maybe, 그럴 수도 있다, 뭘 수도 있다? 랜덤일 수 있고, misleading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들 흔히 랜덤 하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10개 중에서 그냥 막 뺑뺑 돌려가지고 하나 우연찮게 하나 잡는 거, 그게 랜덤입니다. 랜덤은 여러분들 일관성이 없는 운에 결정되는 요인을 랜덤이라 그래요. 랜덤은 그냥 우연찮게 하나 걸려드는 거, 그게 랜덤입니다. 자, 그리고 misleading. 자, leading 하면은 여러분들 leading 하면은 이끄는 거, 그게 misleading이고, 앞에 miss가 들어가면은 misleading, 잘못 이끄는 거. 예.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이끄는 거를 misleading이라고 하는 거죠. 네. 즉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잘못 이끄는 거, 그게 misleading입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 these factors, 이러한 요인들, 즉 external factors, 외부적 요인들은 maybe, 그럴 수 있다, 뭐일 수 있다, random, 아주 운에 결정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일관성이 없는 운에 결정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misleading, 잘못된 판단에서 잘못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요인들일 수 있다. 즉 지금 앞의 문장, 이 전의 문장과 지금 문장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장이 지금 앞의 문장과 지금 문장은 100% 일치합니다. 앞의 문장에서는 외부적 요인들의 변덕에 너의 자존감을 두는 것은 너를 가둔다, 너를 잘못되게 만든다라는 말이고요. 지금 문장에서는 그러한 외부적 요인들은 아주 운에 맡기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 즉 너의 자존감을 외부 요인에 두는 것은 어떻게 된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지금 필자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세 번째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에서 comparison is one source of illusi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고3이면 이 정도는 다 아는 단어여야 돼요. 자, comparison, 이거는 자 compare에서 온 거죠. 비교하다. 그래서 비교. 자, 여러분들 source는 여러분들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하나의 뜻으로 딱 정의를 내리면 원천이에요. 원천. 어떤 근원지, 원천, 자원, 핵심 요지, source. 이거는 근원입니다. 근원. 네. 자, 그리고 illusion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약을 먹고서 그리고 막 여러 개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환각? 예, 환각. 예, 그 현상이 illusion이에요. illusion. 그러니까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고 실체가 막 여러 개를 보이고 이럴 때 현상을 illusion이라고 합니다. illusion. 해석은 환상, 오해 쓸 수 있겠죠. 하지만 illusion이란 단어는 실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 그게 illusion.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comparison, 비교는 이제 one source, 하나의 근원지다. 뭐에? of illusion, 환각, 오해, 환각의 근원지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비교를 하면 비교가 환각의 근원지라고요. 즉 비교를 하니까 환각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환각이 발생한다. 즉 비교를 해서 얻는 어떠한 결과들은 뭐다? 환각의 결과물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필자의 주장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 요인에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에서 comparison, 비교는 이제 one source, 하나의 근원지다. 뭐의? of illusion, 환각의 하나의 근원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외부 요인, 그게 지금 세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comparison, 비교예요. 이 지금 비교하고 외부 요인은 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뭘 만들어낸다? One source of illusion, 환상의 근원지를 만들어낸다. 즉 환상의 근원지에 근거해서 자신의 가치, self-worth가 정해지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환상의 근거에서 내 자존감이 세워졌다니까요. 예,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라고 필자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딱 종합을 하면은 요점이 뭐예요? 요점이 외부 요인에 자신의 자존감을 딱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일루전이 났죠. 환상의 근원지, 즉 환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환상으로. 그럼 뭐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외부 요인에 비교된 자신의 가치는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지금 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음 문장은 뭘까요? 당연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비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짝짝짝 나올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영어의 전형적인 화법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마지막에 한마디 딱 던져주겠죠. 그 문장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죠? 앞에 문장. 그래서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If the performances boost your self-worth,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단어는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지금. 자, boost. boost란 단어는 처음에 나온 저 boost는 동사로 쓰였고요. 두 번째, the boost 하면은 저건 명사예요. 첫 번째 boost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폭발시키다. 뭔가가 폭발되는 거죠, 그렇죠? boost.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boost는 당연히 폭발, 증가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ground는 원래 명사로 땅, 지반, 기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be 플러스 ground에 돼가지고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변한 거죠. 즉 이거는 기반하다, 기반된다, 기반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fiction은 명사로 소설, 허구 이거고요. in fiction 하니까 허구에, 서술로, 허구로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보면 if the performances, 만약 그 성과들이 boost, 증폭시키면 뭐를? your self-worth, 너의 자존감을 증폭시킨다면 the boost, 그 증폭은 is grounded, 기반된 거다. 뭐에? in fiction, 소설에. 끝! 자, 만약 the performances, 그 성과들이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면 그 증가는 허구에 기반된 것이다 라는 건데, 자, the performances, 이 성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성과들이죠? 지금 앞에 문장 첫 세 문장만 봐도 이 성과들이 제대로 된 성과들일까요? 아니면 비교에 의해서 가짜로 허구로 된 성과들일까요? 첫 번째 문장, 자신의 가치를 외적 요인에 두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비교는 오해, 그리고 환각의 하나의 원천적 근원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세 개 문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 문장을 합하면은 외부 요인에 비교된 그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자존감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즉 이 the performances, 이 성과들은 뭐에 의해서? 비교와 외적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그냥 허구로 신뢰할 수 없는 성과들로 포장돼 가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즉 신뢰할 수 없는 성과들로 기반된 내 자존감은 뭐다? 소설에 기반한 것이다. 끝! 자,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밑줄 친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예요. 자, 저 밑줄 친 부분은 어떻게서 나왔다? 만약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는, 즉 비교해서 신뢰할 수 없는 그 성과가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면 the boost, 그 증가는 is grounded in fiction, 소설에 기반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5개의 보기, 선지가 있습니다. 선지를 잘 읽어볼게요. 1번 perception 하면 여러분들 개념이죠. 개념, 인식, 개념, perceptions, 개념들, 뭐에? of self growth, 개인 성장의 개념들은 vary from person to person, vary from A to B 해가지고 A로부터 B까지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vary from A to B,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성장 뭐 개념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다. 지금 그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2번 your self-confidence, 너의 자신감은 is 뭐다? an outcome,
결과물이다. 뭐의? of constant effort. 지속적인 노력의 outcome. 결과물이다. 지속적인 노력은 왜 나오고, 그쵸? 예. 너의 자신감까진 좋았는데, 예. 지속적인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자, 3번. The pride. 자, 자신감 보기도, 여기서 pride 하면 여러분들 자신감보다는 아까 2번에서 confidence가 자신감이고, pride는 여러분들, 이거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The pride. 자만심. You take. 네가 취하는 그 자만심. 어디에서? In your achievement. 너의 성과에서 네가 취하는 the pride. 그 자만심은 is 뭐다? unreliable. 자, reliable. 이러면은 reliable은 믿음이 가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요. 이것의 반대말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 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비교나 외적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올라감은 뭐하다? 허구에 기반된 것이다. 그 올라간 자존감은 허구에 기반된 것이다. 즉 믿을 수 없는 것이다. 3번입니다. 자, 4번 performance comparison. 성과 비교. 누구의? two partners. 너의 파트너의 성과 비교는 is demotivating. 동기를 깎는다. 네,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네. 5번 ambitious goals. 야심찬 목표들은 help you. 너를 돕는다. 어떻게? improve performance. 성과를 향상시키게 돕는다. 이것도 요점이 벗어난 얘기죠. 네. 21번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 self-worth, 자존감. 그리고 그 자존감이 뭐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적 요인이 뭐다? 그 중에 하나가 비교, comparison. 그리고 그것들은 뭐다? 뭘 유발시킨다? illusion, 환상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그 환상에 유발된 그 자존감은 뭐다? 신뢰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게 unreliable. 이겁니다. 그래서 저 3번 지문에서 저 pride, 저 자만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만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건데 자기가 자만해가지고 자만심이잖아요. 자기 실력보다 자기가 자만하는 거. 그게 어디서 온 거다? 비교. 예. 그리고 그건 뭐다? 허상. 그러니까 뭐야? 비교와 허상에서 온 자만심은 뭐다? 믿을 수 없는 성과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3번. 그리고 제가 중간 지문들을 다 생략한 이유는 읽어봐야 당연히 다 외부 요인과 비교와 그것들로 인한 허상에 의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오르락내리고 왔다 갔다 그거에 대한 예문이 쭉 나왔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읽기를 안 한 거예요. 중간 부분은.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번 밑줄 친 의미 찾는 이 문제의 핵심 요령은 이 밑줄은 분명히 필자의 주장, 필자의 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필자의 주장, 필자의 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그러면 정답 찾는 거는 수월합니다. 반면에 이 필자의 주장을 지문을 다 읽었는데도 필자의 주장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이번에 6월 21번 이 문제를 푼 후에 분석한 후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수능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문제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는 비교적 수준이 하향된다. 예. 어휘 수준은 지문의 어휘 수준은 하향된다. 21번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들 지문이 이 어휘가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게 어휘가 어렵다기보다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비교적 좀 난해합니다. 두 번째, 선지 보기의 수준이 상승됐어요. 보기의 단어들, 보기의 어휘, 그리고 보기의 정답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필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문을 다가가고 그리고 선지를 보는 사람들은 답을 그나마 찾기 쉽겠지만 그거 아니고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선지를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조금 난해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이거 21번 문제 이게 굉장히 정답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느꼈던 딱 드는 감정 뭐냐면 문제가 뭐와 닮았다?
토플 지문, 토플 선지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토플 문제집, 토플 이제 뭐 인터미디어트 그리고 어드밴스드 이런 레벨 독해 문제집을 좀 푼 학생들은 아마도 이번 시험이 굉장히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는 감정은 앞으로 이 모의고사나 대수 등이 약간 토플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토플식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는 토플 문제집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딱 문제를 보니까 이게 토플 문제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토플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를 한번 봐야겠죠. 예, 다음 모의고사를 한번 보면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예. 이게 21번이 제가 문제 딱 보고 나서 한번 제가 딱 봤는데 와, 이거 완전 토플 문제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찍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모의고사 분석도 하나씩 해드릴 거고요. 중점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입니다. 3학년 거는 제가 이렇게 딱 몇 개만 딱 킬러 문항만 딱 다루기로 할 거고요. 중점은 고등학교 1, 2학년 거.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걸로 유형별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